안녕하세요. 픽스터 빠꼼입니다. 예, 오늘 분석할 경기는 6월 18일 금요일 LCK 두 경기를 분석을 했습니다. 예,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리브 샌드박스 대 하나생명이고요. 두 번째 경기는 젠지 대 농심입니다. 예,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중률과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번 첫 번째 경기를 한번 봐볼게요. 예, 리브 샌드박스 대 하나생명인데요. 두 팀 다 이제 2연패로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먼저 리브 샌드박스를 살펴보면, 리브 샌드박스 대 하나생명 역대 세트별 전적을 보면 9승 3패로 하나생명을 이기고 있어요. 근데 이 전적이 좀 무의미한 게, 하나생명이 이제 초비 선수와 데프트 선수를 이번 시즌에 데려오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변화된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두 경기는 포함됐는데 1승 1패로 동률이니까 이 역대 전적이 9승 3패로 크게 리브 샌드박스가 이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맞대결 전적 세트별 언오버를 보면은 오버 5번, 언더 7번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리브 샌드박스도 그렇고 하나생명도 예전에도 그렇고 좀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언더 비율이 높죠. 물론 LCK 팀 전체가 좀 언더 비율이 많이 높아요.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려는 성향이 강한 리그여서 아무래도 언더 비율이 좀 높긴 합니다. 예, 리브 샌드박스의 블루 진영 이제 승률을 보시면 0승 2패, 단 한 번도 이긴 적 없고, 레드 진영에서 1승 2패 했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제 리브 샌드박스의 밸런스는 중하예요. 하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리드 샌드박스가 비교적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려는 팀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싸움은 좀 피하고 필요한 싸움에서만 좀 과감하게 싸우는 그런 팀입니다. 근데 단점을 뽑자면은 꼭 싸워야 될 상황에서 한타의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선수들이 좀 안정감 있게 한타를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가끔씩 한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쳐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리브 샌드박스의 세트별 언오버를 살펴보면 오버가 2번 나왔고요. 언더가 3번 나왔습니다. 예,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면 서밋, 크로코, 페이트, 프린스, 에포트 이렇게 총 5명이고요. 가장 핵심 선수는 서밋이죠. 예. 리브 샌드박스 이 5명 중에서 그러니까 강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뽑자면은 당연히 서밋이죠. 예, 굉장히 잘합니다. 제 생각에는 LCK 탑 라이너들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캐리력도 강하고 안정감도 있고 운영도 뛰어납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선수들이 좀 그런 부분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크루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데스가 4.2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정글러인데도 4.2라면 좀 높은 수치죠. 그리고 에프트 선수는 4.6으로 서포터니까 좀 높을 수도 있긴 한데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에프트 선수가 좀 과감하게 이니시를 거는 경향이 좀 높은 선수여서 아무래도 좀 데스가 높게 나오고 있고요. 이 수치 중에서 가장 안 좋게 봐야 될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원딜러 프린스 선수의 2.8 데스입니다. 예, 원딜러가 데스가 경기당 2.8이다. 이거는 하이권 팀이 갖고 있는 원딜러의 지표예요. 보통 이제 경기당 1.5데스가 넘어가면 원딜러가 안정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많이 개선돼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브 샌드박스가 물론 이렇게 한타 할 때 불필요한 싸움을 좀 안 하고 꼭 싸워야 될 상황에서는 싸우는데 그때 좀 한타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것 빼고는 운영이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라인전에서도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점만 좀 보완을 한다면 중위권 팀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생명을 한번 봐볼게요. 리브 샌드박스의 이 역대 전적은 좀 의미가 없고요. 언오버도 이제 오버 5번, 언더 7번 아까 나왔다 말씀드렸고, 블루 진영, 레드 진영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젠지와 강한 젠지라는 강팀 상대로 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좀 많은 변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밸런스는 하예요. 왜냐하면은
그 운영 능력 면에서 너무 초비한테 의존을 해요. 미드라이너 초비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 건 맞는데 이 캐리력이 있는 미드 챔프를 주어지지 않는 한 전체 팀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팀원 전체가 초비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물론 데프트 선수도 굉장히 잘했는데 요즘 좀 안정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초비한테 캐리력 있는 챔프를 주어주거나 아니면 이 전체 팀적으로 한 명이 돼서 운영을 좀 깔끔하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경기를 보면 다 초비한테 약간 좀 떠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경기를 운영하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모건 선수도 그렇고 데프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렇게 나쁜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완해서 팀워크랑 이제 운영적인 면에서 팀적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뭐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연패 탈출할 팀이 이제 누굴지 하나일지 리브 샌드박스일지 좀 궁금한데요.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이제 초비 의존증을 벗어나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리브 샌드박스는 좀 서밋이 불쌍하죠. 혼자 막 고군분투하면서 잘 싸우고 있는데 뭐 한타 하기 전에도 팀 전체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이거나 좀 혹은 서밋이 팀이 불리하니까 혼자 이렇게 무리해서 점수를 따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점은 되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실시간 이제 뱀픽 언오버 추천은 제 생각에는 23.5 기준까지는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하나생명도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안정감 있게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고요. 리브 샌드박스도 비교적 안정감 있는 운영을 이렇게 지향하는 팀이기 때문에 뭐 서로 탐색전이 많이 좀 이루어지다가 이제 3용을 먹고 나서 이제 4용째 때 이제 한타가 크게 벌어지고 거기서 이긴 팀이 이제 발언을 취해서 이제 뭐 억제기까지 날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타에서 이제 이긴 팀이 승리를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35분이 넘어가면은 그 죽었을 때 이제 리스폰 되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길게 질질 끌리다가 마지막 한 35분에서 40분 사이쯤 때 이긴 팀이 이제 넥서스까지 쭉 밀고 파괴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탐색전이 길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23.5 기준까지는 언더가 좀 좋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경기 한번 봐볼게요. 예, 젠지 대 농심입니다. 예, 1, 2등 팀이죠. 젠지가 1등, 뭐 농심이 2등. 뭐 젠지 이건 제가 아프리카가 아니라 농심이고요. 이 담원기아 그러니까 그 상대 전적을 봤을 때 팀명을 잘못 적었는데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젠지가 농심 상대로 4경기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2대 0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8승 0패로 젠지가 농심 상대로 거의 압도를 하고 있고요. 맞대결 전적 이제 세트별 언오버를 보시면 오버가 4번, 언더가 4번 이게 고루고루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젠지의 블루 진영 이제 승패를 보시면 이번 시즌에는 1승 1패, 레드 진영은 5승 1패. 그리고 제 생각에 밸런스는 최상입니다. 약점이 없어요. 젠지는 굳이 뽑자면 본인들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방심을 해서 좀 불리한 상황인데도 계속 줄 건 줘 하다가 이제 사용 주고 발언 주고 그런 경기가 가끔 나오는 거 외에는 거의 약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세트별 언오버는 오버가 2번, 언더가 6번 나왔고요. 이 젠지 라인업을 보면 정말 완벽합니다. 뭐 라스칼, 탑 라이너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클리드 뭐 갱킹 메타에서 가장 최적화된 정글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BDD도 이제 좀 공격적인 미드 챔프를 고르기 시작했고 뭐 룰라는 말할 것도 없죠. 뭐 환상의 보듀오고요. 예, 그래서 뭐 젠지가 좀 안정적인 운영을 거기에다가 이제 BDD의 이제 공격적인 성향까지 이렇게 입혀가지고 거의 뭐 최상위권의 팀으로 이제 된 것 같아요. 예, 약점도 없고 운영도 너무 깔끔하고 그래서 뭐 젠지가 과연 농심 상대로 어떻게 뭐 상대를 할지 좀 궁금하고요. 반면에 농심을 한번 볼게요. 농심은 이제 블루 진영에서 4승 1패, 레드 진영에서 2승 2패. 밸런스는 제 생각엔 상이에요. 농심은 불필요한 싸움을 뭐 영리하게 피나 선수가 정글러 피낫이 핵심 선수인데요. 잘 피해 다니면서
꼭 이길 수 없는 그 한타에서도 과감하게 좀 들어가서 뭐 말도 안 되는 한타로 승리를 쟁취를 해요. 그래서 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팀인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멍청하게 뭐 불필요한 싸움을 억지로 열어서 싸우진 않거든요. 꼭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싶으면은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예, 그 중심에는 이제 피너 선수가 있고요. 뭐 덕담 고리 선수가 원래 농심의 미드 라이너는 베이였는데 이 2군으로 내려가고 고리를 새로 영입을 했죠. 네, 굉장히 안정감 있고 그 영리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가 미드 라이너만 바꿨을 뿐인데 굉장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젠지와 붙는다면 젠지가 좀 영리하게 농심 선수들이 이제 한타를 열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젠지 선수들이 좀 영리하게 피해 다니면서 좀 경기를 이렇게 질질 끌면서 뭐 오브젝트를 다 젠지가 쟁취하고, 농심 선수는 그 오브젝트 이제 사용이나 바론을 먹으려고 하는 젠지 상대로 과감하게 한타를 걸고 싶은데 젠지가 좀 영리하게 피해 다니면서 경기 운영, 그러니까 팀 운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뱀픽을 꼭 봐야 되지만, 왜냐하면 특이한 뱀픽들이 있어요. 오버를 많이 만드는 그 챔피언들이 있는데, 그런 챔피언들이 뭐 한두 개 나온다고 해도 젠지의 그 영리한 운영 방식에 좀 농심이 말리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24.5 혹은 23.5까지는 언더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화끈한 한타력을 가지고 있는 농심이 젠지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고 어떤 경기 운영 방식을 취할지는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젠지는 좀 특이하게 그 진영 선택권에 있어서 그 패배한 팀이 이제 진영 선택권이 있거든요. 근데 젠지는 혹시라도 졌을 경우에는 레드 진영을 선택해요. 예, 보통은 블루 진영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 점은 좀 특이합니다. 자신감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되게 기대되는 매치죠. 예. 뭐 물론 이 핵심 선수, 농심에서 핵심 선수는 피넛이고요, 정글러. 그리고 젠지에서 핵심 선수는 BDD라고 좀 뽑고 싶은데 룰러도 굉장히 잘하고 라스칼도 굉장히 잘하고 클리드도 잘하기 때문에 다 모든 선수가 핵심 선수 같아요, 젠지는. 그래서 뭐 승패를 굳이 뽑자면 그 세트 핸디캡으로 농심이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거 외에 뭐 농심승을 바라보는 거는 좀 아무래도 물론 배당이 3배긴 한데 좀 리스크가 많이 큰 것 같아서, 만약에 승패로 승패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트 농심 프랜을 추천드리고요. 그 실시간 이제 뱀픽 그 세트별은 24.5까지는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예. 이렇게 오늘 LCK 두 경기를 봤고요. 저희 그 가족방이 이제 3,000명이 들어와 있고, 그 스포츠 외에도 뭐 생활하면서 필요한 정보나 많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고급 스포츠 정보 픽 받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한번 받아가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들어가는 방법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픽스터 빠꼼이었습니다.